삼성그룹 19개 계열사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만들어졌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삼성은 이른바 노조 와해 문건을 작성하고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해왔던 정황이 문건으로 드러난 거죠. 지난 2013년에 한 차례 문서가 발견이 됐었는데요. 그때는 출처가 불분명하다 해서 무혐의가 났죠. 근데 이번에는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로 삼성을 압수수색하다가 문건이 발견된 거고, 게다가 6천여 건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건들은 그저 문건 차원으로만 존재했던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실행까지 됐던 걸까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에서 노조 설립 주동자로 몰려서 해고를 당하고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작년 3월에 복직하신 분이세요. 조장희 씨,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연결을 해보죠. 조장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 어디 소속이십니까? 예, 저는 삼성 에버랜드로 알려진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제일모직과 같이 합병된 삼성물산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예, 그래요. 네. 우선 이번에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의 문건 6천여 건을 발견했다 뉴스 듣고는 어떠셨어요? 글쎄요, 이제 2013년에 저희와 관련된 그 노사 전략 문건에서 예. 저희들이 고소도 하고 많은 조사를 받았었는데, 제대로 된 어떤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예. 이번 문건 공개 소식을 듣고, 예. 많은 기대감도 있었고, 반가운 마음, 한편에는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조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와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6천여 건이나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도 이제 6천 건이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놀랐으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저희 삼성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예. 삼성의 관리 방법, 관리 방식을 생각해 보면 무리한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관리 방법을 되새겨보면 6천 건 나올 수 있다? 저희들이 이제 노조라는 것이 삼성에서는 이제 불문율처럼 금기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무노조 노조 경영 준비하면서 예. 과거의 사례들을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다른 계열사의 사례들도 연구를 해봤는데 예. 삼성에서는 이제 매일 보고 형식 아니면 주간 단위 보고 형식 그리고 노조를 와해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배치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노조 탄압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인력들이 있다고요? 많은 수가? 네. 각 계열사에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래전략실에도 존재를 하고 오로지 그 일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팀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신문화팀 이렇게 해서 신문화팀 노사관계를 새롭게 만든다 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노동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문제 사원이라든지 친사적인 사원이라든지 분류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이렇게 막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 나온 6천여 건의 문건도 아마 그 소속된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6천 건 충분하고 더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매일매일 보고서 형식의 보고도 있었을 것이고 관계기관들 경찰이나 검찰, 법원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소송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계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하면 아마 그 정도 숫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검찰이 발견했다는 그 6천여 건은 지금 공개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2013년에 심상정 의원이 공개했던 문건을 좀 들여다보면요. 노사 전략의 기본 방향을 조기화해 또는 고사화 이렇게 써 있고요. 직원들을 건전 인력, 문제 인력 나뉘어 놓았어요. 거기에 조장희 씨 페이지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얼굴 사진이 있고 주동자다. 노조 설립의 주동자다. 노사위원 3선을 시도했으나 낙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노동조합 설립을 결심했다라든지 등등등의 뭐랄까요? 성향 분석이 쫙 써 있더라고요. 네. 보셨죠? 네네. 문제 인력으로 분류가 되셨던 거예요? 네. 그때가 노조 설립하려고 하던 그때입니까? 예, 그렇죠. 저는 이제 노조 설립 전에
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6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예. 사실 노사협의회라는 게 삼성에서는 이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좀 변화를 모색했었는데 예. 그런 모습들이 이제 회사의 기준에서는 이제 문제사원, 문제인력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네. 예, 문제 인력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가 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일반적인 노사위원들은 어느 정도 국가나 그 성과 평가가 보장이 되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 고가를 받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일단 최저 고가를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괴롭히기만은 하진 않고요. 예. 회유도 하죠. 어떤 식으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담당하는 그 인사팀의 직원들이 수시로 연락을 해서 이제 뭐 술을 먹자거나 밥을 먹자거나 얘기를 하고 예. 노조를 만들지 않으면 원하는 고가와 원하는 연봉과 원하는 부서에서 일을 시켜주겠다. 뭐 그게 이제 제가 거부를 하면 그 다음에는 직장 생활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회사를 차리면 예. 이 에버랜드 협력사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든지. 나가서 회사를 차려라. 그럼 우리가 협력사로 이렇게 좀 키워줄게. 나가라. 예. 그런 회유가 이제 굉장히 많았고 그게 통하지 않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조건을 바꿔가면서 회유를 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건에 나온 계획을 보면은 문제 인력 감축을 위해서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비위 사실을 체증한다. 이런 것도 적혀 있어요. 네네. 이런 것도 겪으셨습니까? 저희 해고 사유는 17가지가 됐었고 그 징계 사유들은 사실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뭐 법원에서도 그렇고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인정되지 않아서 복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말이 안 되는 비위 사실이라고 캐낸 거 있어요? 제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뭐 볼 수 있었던 메인 매출 자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노조를 만들고 나서 이건 돈이 좀 잘못 쓰여졌다고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자료들을 제 개인 이메일로 보냈었는데 삼성그룹 홍보팀에서는 언론에 제가 경영기밀을 뭐 26만 건이나 유출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무슨 특허가 있는 기술, 이렇게 산업 스파이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제 형사 고소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무죄를 받았고. 또 어떤 거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뭐 개인 취향, 자산, 주량 이런 것까지 다 문서화해가지고 뭐 꼬투리를 잡았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 개인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그런 것이 약점이기 때문에 주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그 힘든 해고 싸움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개인 취향이나 재산, 주량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2011년에 해고 당하셨어요. 네. 근데 6년 동안 소송을 해서 결국은 지난해에 복직이 된 건데 그 6년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 해고 생활이 길어질수록 뭐 경제적인 문제와 심적인 뭐 고통도 계속 가중되었었는데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의 입장으로서 2년, 3년 이렇게 삼성이 저희들에게 노조원과 노조에 대해서 무더기로 막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해고 소송뿐만 아니라 일상이 이제 그 재판과 관련된 뭐 경찰, 검찰 조사, 재판, 뭐 변호사 면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별도의 생계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팀이 뭐 공사장에서도 일을 하고 뭐 그때쯤에 이제 역부족이었었고 해고 한 3년 차쯤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계속 힘든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됐었죠. 노가다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이거 뭐 정신과 치료받고 이 정도 우울증까지 겪으셨던 거예요? 단순히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나 어떤 분노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어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저희 집이 되게 높은 층에 있었는데 예. 그 베란다에서 이제 뭐 자살을 생각하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며칠 동안 그 기억이 이제 계속 또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는 경우, 뭐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죠. 아이고, 예, 그런 세월을 견디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승소, 복직에 성공하셨습니다. 네. 복직하신 후에도 노조 활동은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황은 좀 나아졌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고 바뀌었다고 감지할 수 있는 변화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세련된 방법으로 더 노조 탄압을 하고 있어. 세련된 방법으로 노조 탄압을 하는 식으로 노조 탄압이 바뀌었다? 네. 어떻게요? 세련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노조를 하지 말라거나 예. 1차원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하면 탄압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에서 했었는데 그것들이 부작용이 있잖아요. 예, 범죄고 불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와 그 비노조원들을 이제 분리하고 그 노조원에 대한 이제 비판도 우회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사원들 사이에 네. 이간질, 그렇죠. 왕따 뭐 이런 것도 당하세요? 그건 처음부터 있어 왔었고. 처음부터. 저는 해고돼서 밖에 있었지만 해고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음해라든지 허위 사실들이 많이 퍼져 있었고. 예를 들면 어떤 허위 사실을 막 퍼뜨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고됐으면 대부분 해고된 사람들은 뭐 많이 언급을 안 하잖아요. 저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 있었고 뭐 범죄자다. 저도 알지 못하는 근거 없는 사실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었고 뭐 이혼을 했다. 뭐 바람을 핀다.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것들 당사자들은 나중에 듣게 되는 거죠. 아, 바람 핀다. 저 사람 이혼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더라. 사실 아닌데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아요. 예. 완전 가짜 뉴스가. 예.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엮이면 불이익도 받을 수 있고 인성도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계속 유포하고 또 재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 노조 탄압 정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방법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이 조장희 지회장의 생각입니다. 네. 이제 어쨌든 수사를 다시 한답니다. 지난번 2013년에는 무혐의로 끝났던 그것을 이제 새로 나온 증거들을 가지고 재수사를 한다니까요. 기대를 좀 해봐야죠. 네, 그 삼성이 문호조를 견제하고 유지하는 것은 그 오너 일가들의 어떤 잘못된 신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했던 처음에 생각들을 누가 했고 그런 것들을 어디서 실행을 했는지 제대로 좀 밝혀주고 엄벌에 처하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 다시 재수사를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제대로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파헤쳐지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삼성에서 해고가 됐다가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됐다가 6년 만에 복직한 분이세요.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조장희 씨를 만났습니다. 삼성 측의 입장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삼성과의 인터뷰도 언제든지 저희가 문을 열어놓겠습니다.